옌센은 노르웨이 남동부에 있는 스벨빅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이 구불구불한 피오르 해안이 발달되어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의 마을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해가 일찍 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녁 7시 정도 되면 반드시 잠을 재운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부모들도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8시 자거든. 한국 엄마들도 애들 좀 일찍 재우셔야 돼. 키도 크고. 애가 많이 커. 한국에서 북유럽 스타일링, 북유럽 인테리어 가구가 참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유럽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생각보다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화이트 우드, 미니멀, 의자 혹은 테이블. 제가 좀 인테리어를 미니멀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유럽 스타일링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북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의자나 테이블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북유럽 가구 가운데서 침대는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가구가 좀 더 신미적이고 미학적인 그런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 안에서도 이탈리아나 이제 프랑스 같은 곳들은 귀족 중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돈을 받고 귀족을 위해서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좀 화려한 톤의 가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명품 가구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제 입헌군주제라서 이제 왕이 상징적인 존재이기만 한 북유럽에서는 사용자와 제작자가 좀 일치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드는 가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가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예술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를 넣기보다는 내가 쓰기 편한 거, 기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도 또 나름대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츠 한센이라든지 칼 한센이라든지 이런 가구들을 보면 멀리서 보면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손맛이 느껴지는 가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유럽 쪽은 직선으로 쭉쭉 뻗는 뭐 이를테면 자작나무 같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 나무를 다루는 기술들은 발달되어 있는 거죠. 물론 뭐 근대화 이후에 현대 시대에는 이런 구별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뭐 대체로 좀 미니멀하게 가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유럽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북유럽 스타일이 꽤 인기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북유럽 가구를 만났을 때 좀 안락함을 느끼긴 합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이라는 데가 겨울이 길고 밤이 길고 그래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좀 안락함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북유럽에서는 인테리어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력벽이 많아서 벽의 구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좀 가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실내에서 인테리어 색깔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또 트렌드에 따라서 가구를 바꾸고 이런 거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겨울이 되면은 한 3시만 돼도 해가 져버리기 때문에 뭐 양초라든지 조명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개질 문화도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뜨개질이 단순히 뭐 추워서 털옷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긴 겨울을 집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거 이런 것에 익숙한 거죠. 북유럽 사람들은 약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접 자기가 집을 짓고 고치고 확장하고 벽을 바꾸고 바깥에 나갈 때는 바로 스키 신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런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좀 안락한 거, 따뜻한 거,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재택근무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니즈가 북유럽 가구와 좀 일치하지 않나 싶고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로 약간 연한 마룻바닥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강마루라고 하는데 그런 걸 쓰는데 그게 우드톤인 북유럽 가구랑 스타일링 했을 때 어울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자연스럽게 북유럽 가구에 친숙함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 하면 굉장히 몸집이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랑 체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편안한 게 북유럽 가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남산의 조망이 확 들어오는 반얀트리예요. 그래도 약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느낌이라도 내보려고 좀 깨끗한 자연환경이 있는 곳 찾아봤는데요. 저 숲을 보니까 약간 이 영상과는 큰 관련은 없는데 깨알 정보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일본 소설 가운데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실의 시대라고 다시 번역이 됐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노르웨이 숲이 원래는 비틀즈의 노래 가운데서 노르웨지안 우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드가 숲이 아니고 가구인데 작가가 잘못 번역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산 조망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르웨이 하면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물론 뉴질랜드에서 상당 부분을 촬영했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겨울왕국이 무대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잘 산다는 북유럽 가운데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곧 전기 자동차 보급만 끝나면 나라 전체가 대체 에너지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환경과 경제적 부가 다 어우러진 나라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노르웨이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릴 때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부터인데요. 지금의 노르웨이 영토는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외세 침입도 받았다가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반도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민족성이 비슷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가 세월을 따라 얻게 되면서 언젠가는 꼭 한번 노르웨이에 가보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뭐 북유럽풍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풍이라든지 딱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이 들으면은 화날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비슷한 아시아 문화잖아. 그러니까 디자인에 차이가 없을 거야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보테니컬하면서 좀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문양들이 많은 곳이 뭐 핀란드나 약간 노르웨이 쪽이라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덴마크는 조금 더 세련된, 그리고 덴마크가 패션이 되게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안에서도 왕정 문화가 다른 북유럽보다 조금 발달되어 있거든요. 북유럽 안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뽕이 들어간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유럽 안에서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우리가 흔히 노르딕이라는 단어들을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노르딕이 바로 노르웨이고요. 스칸디나비아식이 큰 범위라면 그 중에 노르웨이 스타일은 노르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영토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밤이 길고 겨울이 긴 거는 유사합니다. 긴 어둠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내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우울감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특히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시간을 아늑하게 보내는 노하우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유럽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요. 또 침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노르웨이어 가운데서 코슬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길고 긴 겨울밤 양초 하나를 딱 켜두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뽀송뽀송한 담요를 덮는 거예요. 그럴 때 안락함을 코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긴 어두운 겨울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안락하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하게 해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노르웨이에서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노르웨이 엄마들의 육아법을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일찍 재우는 편인데요. 노르웨이에서는 해가 일찍 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녁 7시 정도 되면 반드시 잠을 재운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부모들도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엄마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밥을 신경 쓰는 것처럼 잠을 챙기고, 그리고 아이들의 수면 습관이 잘 잡히지 않으면 보건소에 전담 간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 상담까지 한대요. 노르웨이에서는 잠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런 문화가 뼛속 깊숙하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어떤 수면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북유럽이라는 데가 밤하고 겨울만 긴 게 아니라 백야도 있어요. 백야가 되면은 해가 안 지잖아요. 여행 가신 분들 후기를 읽어보면은 한 새벽 3시만 되면 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면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잠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먹는 것보다 잠이 더 중요합니다. 깨끗한 천혜 자연 환경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화권이잖아요. 여기서 만들어낸 침대 위에서 잔다는 것은 굉장히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고민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걸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사람의 일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더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기준, 나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됐고, 그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그래요. 남이 보기에 예쁜 집은 무엇일까? 방송에 나왔을 때 화려한 집은 무엇일까? 그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기에 편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내 아이들과 내 남편과 가족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안락한 공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집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다운 공간은 침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침대에 눕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지 않고요. 다 지웠고 또 내가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자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자연인으로서 눈을 감고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순간은 남의 시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가치만 남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그 순간에 화려한 디자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편안한 잠, 그 하나만의 가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하게 됐고 기능이 곧 디자인이라는 북유럽의 좀 심플한 가치와 맞닿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마루는 뭘로 할까, 벽은 뭘로 할까, 소파는 뭘 둘까, 의자는 뭘 둘까 보여지는 공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침대인데도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안에서만 고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침대라는 걸 결정할 때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걸까 생각보다. 저도 결혼할 때 샀던 침대를 이번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년을 쓰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바꾸는 게 침대다 보니까 정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진 것들 위주에서 남의 경험담을 검색해보고 결정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비싸면 당연히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침대를 처음 경험해 봤을 때 누워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건 이런 노르웨이 문화를 생각했을 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노르웨이 침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노르딕 베드라는 게 있어요. 노르딕 베드는 프레임 자체가 매트리스가 되는 일체화된 구조를 얘기합니다. 일본 브랜드 무지에서 이런 광고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왜 매트리스가 왜 프레임 위에 올라가야만 되지? 하나가 되면 안 되나? 일체화되면 안 되나? 라는 광고를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조가 노르딕 베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침대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노르딕 베드지만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존하는 가장 편안한 형태의 매트리스 구조는 하단 베이스가 있고 매트리스가 있고 그리고 토퍼가 있는 컨티넨탈 구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가 쓰기에 편안하고 내가 자기에 편안한 가구를 만들어내는 북유럽 스타일 그대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북유럽이고 노르웨이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모던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옌센은 노르웨이 남동부에 있는 스벨빅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이 구불구불한 피오르 해안이 발달되어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의 마을입니다. 제가 북유럽 가구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제작자가 같다고 했잖아요. 옌센의 창업주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대를 이어서 경영을 가리키기 전에 노동의 가치를 먼저 배웁니다. 재미있는 이대 사장님이 인터뷰한 거 봤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The Second Generation Bed Maker라고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오너나 CEO나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Bed Maker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죠. 제 첫 기억은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이 잘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공장에서 침대 다리를 포장하는 일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자로서뿐 아니라 제작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손에 익혀간다는 게 참 북유럽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옌센이라는 브랜드는 80년 역사를 갖고 있고 다른 뭐 매트리스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와 비교하면은 역사가 좀 짧은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침대 브랜드처럼 대량 생산하는 체제가 아니라 북유럽이라는 데 자체가 좀 일본이랑도 비슷한데 가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옌센도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명품이 꼭 들어간다는 영국 헤롯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유럽인들에게는 이미 친숙합니다. 이런 옌센이라는 브랜드가 아시아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을 보였다고 해요. 기능이 곧 디자인이 되는 북유럽 가운데서도 가장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또 가장 잘 살고 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노르웨이 사람들. 이 노르웨이 사람처럼 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세상에 좋은 명품 침대는 참 많은데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장식적인 귀족을 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가가기 친근한 북유럽 가구의 느낌이 바로 제가 침실에서 찾고 있었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기대감을 안고 오늘은 노르웨이 사람처럼 깊은 잠을 청해 보겠습니다. 빈둥님들도 잘 자요. 드디어 침대 체험을 하시는. 제가 한번 오늘 진짜로 자보겠습니다. 언니 아들이 아까 눕자마자 엄마 너무 편해 이랬어. 맞아.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이 침대에서 자보고 있거든요. 큰 침대는 뺏겼고 지금 우리 은이랑 자봅니다. 내가 전에 썼던 침대가 좋은 거 같거든? 근데 얘는 토퍼가 되게 구름같이 감싸주는데 또 누우면 탄성이 좀 있어. 이렇게 밑에 받쳐주니까 되게 느낌이 묘해.
되게 좋은데? 내가 자보고 별로면 별로라고 아침에 얘기할게. 허리가 아픈 언니와 나 디스크 환자. 언니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되게 빨리 자네. 안 잘 것처럼 아니 하다가. 우리 아이들 노르웨이식으로 키웠어. 노르웨이 애들은 저녁 7시가 되면 잔대. 어? 왠지는 앞에 돌려봐 영상. 노르웨이에서는 해가 일찍 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녁 7시 정도 되면 반드시 잠을 재운대요. 알겠습니다. 한국 엄마들도 애들 좀 일찍 재우셔야 돼. 키도 크고. 애가 많이 크더라고요. 아주 귀한 체험을 해보는구나. 일단 딱 누웠을 때 느낌은 좋아. 한 번도 못 느껴본 느낌이야. 이래서 토퍼를 쓰는구나. 굿나잇. 이거 너무 침대 되게 편했어. 찍니 지금? 편하지? 대박이에요. 하루밖에 안 자긴 했는데 이거 근데 하루 자서는 잘 모르겠고 내가 집에 가져가봐야 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근데 진짜 허리 하나도 안 아파. 대박이죠 언니 허리 환자인데 얼굴 찍지 말아줘. 찍고 싶지 않습니다.